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신정변과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위정척사파의 시기별 개화 반대운동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로 시작된 이모군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위정척사파는 해당 시기에 조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통상, 개항, 개화 반대 정책을 주장했으며 이후에는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었죠. 그리고 이모군란은 실패로 끝나면서 청의 간섭이 심화되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영상 마지막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분화를 설명해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간략하게 다시 보면 이모군란이 진압된 후 개화파 세력이 힘을 갖게 되면서 다시 이들 사이에서 개화의 방법을 놓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었었는데요. 급진개화파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300만 엔의 차관을 받아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급진개화파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차관이란 돈을 국가 대 국가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차관의 도입이 실패하면서 약화된 것이죠. 이러한 국내 정세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청나라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을, 즉 청푸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들은 1884년 조선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가 열리는 날을 디데이로 설정하고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은 밤 10시 갑자기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축하연회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흩어졌고 급진개화파는 계획대로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준비해놓은 화약이 대궐 곳곳에서 터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킨 뒤에 일본 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급진개화파는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정변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나고 이들은 청에 대한 사대 폐지, 문벌 폐지, 조세제도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함께 피신 갔던 중전, 즉 민씨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이 무력 개입을 함으로써 갑신정변은 발생한 지 3일 만에 진압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 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세운 14가지 개혁, 즉 14개조 정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조,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조,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5조, 국가에 해를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한다. 6조, 각 도의 황곡을 영원히 폐지한다. 8조,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12조,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13조,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내용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14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나요? 문제될 것이 없죠.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조선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개혁을 내놓았습니다. 몇 가지 조항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조의 경우 이모군란 때 잡혀갔던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라는 내용이고요. 2조는 신분제 철폐를, 그리고 3조는 세금제도의 개혁을, 5조는 민씨 세력의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이들의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서 시행한 정변인데다가 3조에서 일어난 개혁은 세금제도 개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필요로 했던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는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갑신정변 과정에서 불타버린 일본 공사관을 빌미로 조선의 수도 한양, 즉 한성에서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도 텐진조약이 맺어져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 상대국에게 미리 알리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텐진조약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영향을 준 핵심적인 조약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갑신정변이 갖는 긍정적인 의의와 부정적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의 선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조선 정부 차원에서 개혁으로 실시됩니다. 그럼 갑신정변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좋은 내용의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의존함으로써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민중들은 대화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이 청에 의해 진압되면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경쟁도 심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미국을 통해서 이를 견제하고자 하였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자 러시아와 교섭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을 지원해줄 강대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는 것이 매우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하여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로 눈을 돌린 러시아에게 조선이 들어왔던 것이죠.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서양 세력이 있어서 좋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 부동항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가자 이번에는 영국이 발끈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를 갖는 것을 앞장서서 견제했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바다를 얻게 될 조짐을 보이자 영국은 남해에 위치한 섬인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조선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항의를 하고 청해 중재로 영국군은 2년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대립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일본에 붙으면 청이 싫어하고 청에 붙으면 일본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러시아에 붙으면 영국이 와서 건드리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부들러는 한반도를 유럽의 스위스와 같이 모두가 그냥 두는 중립국으로, 즉 영세 중립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유길주는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우니 열강들이 인정해주는 가운데 중립화를 이루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경제적인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은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각종 배성금을 지불하면서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 정부라면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시 조선은 농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수탈까지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 일본 상인이 경쟁을 하면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외국 상인에 대한 철거 시위를 벌이게 되고 힘들어진 경제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상인들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근거로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이 쌀을 가져가면서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게 되자 조선에서는 일본이 쌀을 대량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공령을 내렸습니다. 방공령이란
곡식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이 방공령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일본인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는 조선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급진개합화가 일으킨 갑신정변과 그 이후 벌어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해주었기에 특별히 이번 시간 과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리한 역사 노트를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직까지 역사 노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역사 노트에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맵이나 그림, 키워드 정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준 질문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답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 일반 백성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문서에서 왜 한쪽에만 원으로 그려져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